신의재단, 신의사라는 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지 박근혜 정부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비리가 점입 가경입니다. 비리조차도 역대 없었던 창조적인 형태입니다. 그의 핵무기 능력이 완성 단계로 대한민국이 실패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부터 박근혜 정부 임기 말까지는 비상한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을 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체가 저는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예,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책도 있었는데 이문열 씨의 이 날개가 제구실을 못하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날개가 없는 건 추락하지 않습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그런 모양새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율 30%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예, 반전 카드는 없을까요?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광덕 미주 한국일보 서울뉴스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기부터 얘기해봐요. 그 누굽니까 김재동 씨 그 발언 가지고 간단하게 만든 두 분 의견을 내가 개인적으로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 뭐 영장 갔다 안 갔다, 군 뭐 조롱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그 연예인으로서 개그로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걸 또 넘어서는 게 있죠. 그리고 본인은 최근에 그 예능 활동뿐만 아니라 준정치적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이 또 이슈에 따라서 그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는 단순한 뭐 개그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발언으로 그렇게 보이는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걸 섞어버렸어요. 네. 섞으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자기 역할이 이제 막 이제 둘 다 같이 가면서 본인도 그렇게 섞어버렸는데 그 뒤가 더 문제였습니다. 그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건 개그 소재로 할 게 아닌데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 아니다.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웃겨보려고 이야기했다고 사실 끝났으면 아니다라고 되는데. 지금 확정 지으면 안 되는데요. 예. 본인이 아직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웃자고 한 이야기라고 했거든요. 아, 웃자고 한 얘기. 그 말에 조금 약간 포함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다가 더 그렇게 안 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역공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공권력을 우롱하는 듯이 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국감 한번 내가 갈까? 그냥 불러봐요. 내가 입 벌리면은 여러 사람 다칠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김재동 씨를 좋아하던 사람들도 저건 좀 지나치다. 우리가 아는 그런 친근한 김재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되면서 여론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근데 검찰 수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뭐 진실이 밝혀지겠죠? 예. 웃자고 한 얘기. 이 얘기가 조금 내가 반농담이다 이런 얘기인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근데 웃자고 한 얘기라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팩트를 굉장히 사실이 뭔지를 굉장히 중시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진짜 엄격하게만 뭐가 사실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영창에 갔다 왔다는 건지 군기교육 때는 간 안 건지 간 건지 유사한 일이 있었던 건지. 네. 그래서 저는 이왕 논란이 됐으니까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 원래 뭐 국정감사에서 불러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또 사법적 잣대로 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본인이 분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기가 했다면 해명하고 사과하고 하는 게 필요하고 뭐 사실 또 어느 정도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사실을 밝히지 않고 웃자고 한 소리라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약간의 협박성의 이런 발언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든 저는 개그더라도 군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조롱이나 희화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팩트에 입각해서 분명히 그 보니까 제가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 제가 그랬는데요. 그러는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제가라고 하면 사실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그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영창하고 군기교육대랑 자꾸 이게 약간 헷갈리게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김재동 씨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창은요 이렇게 최상찰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최상찰에 다 헌병들한테 그 안에서 있으면서 교육을 받는 거고 군기교육대는 다르죠. 그 유격훈련하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기교육대랑 영창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꾸 뭐 어렴풋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 정확해야 되고 날짜도 정확하게 해야죠. 네.
이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보면 웃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군기육대와 영창은 누구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자, 여기까지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26%, 취임 이후 최저고요. 노무현 대통령 빼고는 어떤 역대 대통령도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다 그래요. 아, 나 오늘 이 기사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레임덕에 지금 빠졌다고 보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그랬는데, 그죠? 예, 지지율이 지난주에 29%까지 가서 30% 이하 갔다가 이제 이번 26%까지 이번에 떨어졌는데 이거는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당초에 콘크리트 지층으로 알려진 30%가 무너졌다, 확실히 네. 무너졌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일단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30% 초반대하고 20% 중반대는 확실히 다르다 이거죠. 왜 다르냐? 33%의 지지율은 3명 중에 1명이 그대로 지지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공사석에서 예를 들어 식당이라든가 미용실 같은 데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3명 중에 1명이 할 때는 2명이 비판하면 한 사람은 그래도 서포트 이렇게 응원 발언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25% 정도 되면 4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3명이 비판하면 일던 지지자도 자기 지지를 숨기면서 아무도 변호해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25% 33%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30% 이하에서 20% 중반이 되면은 완전히 다르다. 국정 운영의 동력이 거의 없어지는 단계가 되면서 레임덕 징후가 나타난다. 약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난국 돌파의 묘수가 좀 보입니까? 묘수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사실 묘책은 별로 없습니다. 아, 묘책이 없습니까? 일단은 어느 정권이든 간에 이제 후반기 되면 이렇게 내려오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늦떨어지는 비율이 좀 더 높고 최근에 뭐 2% 3% 한 주에 2%씩 3%씩 떨어지니까 이 낙폭이 크다는 것이 다른 정부에 비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어차피 네.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 것이고 그걸 안 하려고 할 욕심 낼 수는 없는 거, 무리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영어로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는 거죠.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저도 참 의외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층은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 마지막 퇴임 날 때까지 그 충성도를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는 걸 보고 제가 이게 무슨 원인일까를 봤는데 아무리 콘크리트층이라도 그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덕성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안보가 좀 뭐 어떻다, 뭐 인사가 어떻다 하는 거는 오히려 아이고 참 더 지지하는 사람들은 걱정해주면서 응원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뭐 비선 실세라든지 미련이 이런 거는 벌써 비리와 부패의 냄새가 풍기거든요. 그것도 뭐 정경련이 또 나서서 다시 정리를 해주고 막 이런 모습이 예. 더 뭔가가 뭐 꿀리는 게 뭔가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명하게 이건 이거 저건 저거고 뭐 기밀기고 아니면 아니고 팩트는 뭐고 이렇게 해주면 차라리 네. 뭐 그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래 하면은 콘크리트 지층이 지지해줄 명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뒷공문이 빼면서 보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 진짜로 팩트로 확인이 되어버리면은 지금 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충격파가 클 것 그 같은데. 팩트는 우리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충 예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다 술자리에서 예. 대충 여기서 말은 할 수 없지만 그죠? 예. 모든 사람 뭐 이수철 부회장도 제가 만나봤지만 그 안부 전화가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뭐 이수철 부회장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 알고 있다고 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은 할 얘기가 없다 그러더라고. 뭐라고 아무 말 안 해도 된대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거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 얘기할 적이도 없다고. 그래서 뭐 국회에서도 유일하게 길이 있다면은 시간은 사실 별로 없고 사실 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초심으로 돌아가시는 거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은 국민들이 지금 그 지지 떨어진 이유를 국민들 입으로 말하는 게 소통이 안 된다, 독선적이다. 그리고 인사가 뭐 영 끝까지 형편없다 이러는데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한번 뭐 시간은 1년 반밖에 안 남았지만 이 기간이라도 제대로 뭐 뒷마무리 잘하겠다고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 이 외에는 다른 거 무리하게 하려고 하다 더 수렁에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지율을 극복의 방안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아 묘책이 있습니까 여기는? 묘책까지는 아니지만 묘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의 지지를 올리려면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대 사례와 또 미국의 대통령들의 사례가 있어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방법은 이제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마이웨이를 가는 방법이 있는데 네. 현재는 마이웨이로서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지금 현재 여러 의혹들 논란이 이제 사실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놔두면은 그게 계속 그 민심에 안 좋게 작용이 돼요. 네네. 그게 지금 소통 계속 부족으로 남아있죠. 예. 소통 부족으로 남게 된다 그죠. 근데 이제 종기처럼 골고 잘못된 거 있죠. 있더라도 수술을 해가지고 뭔가 그 잘못을 인정하기를 그리고 경청하는 모습을 하는 걸 바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 민심이 많이 돌아서요. 왜냐하면 어쨌든 앞으로 1년 5개월 나라를 운영하실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예, 1년 5개월이면은 그 내각제 국가에서는 추상이 1년 5개월만 하는 경우 많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현재 국정운영 방식을 좀 변화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우병우 장관들 싹 갈아라. 이제 우병우 수석 논란이라든가 청와대 참모 일부라든가 내각 개편은 일부 필요하고 그런 거 함께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번에도 지지율 조사하면서 그럼 왜 지지하지 않느냐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압니까? 인사. 그 소통 미흡과 비공개 좀 투명하지 않다는 하는 점이 15%로 제일 높게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들 그렇게 비치는 부분들을 좀 국정운영 방식을 바뀌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그게 이제 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뭔가 국정 운영을 바꾸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그런 것들이 청와대가 이제 과감하게 좀 필요하다 이런 때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 33명이요?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 이번에 청와대? 발표된 거는 33명인데 이전에 발표됐던 황영철 의원까지 포함하면 34명입니까? 34명입니까? 예. 보통 34명 정도 기소되면 몇 명 정도 옷을 벗습니까? 거기까지 아직 통계가 안 나왔나요?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뭐 얼마나 옷을 벗습니까? 지난 19대 총선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이제 그 공식이 있어요. 기소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 33%가량, 3분의 1가량이 보통 기소가 되어 왔고, 아니, 기소가 아니라 입건이 되어 왔고, 네. 수사가 됐고, 네. 그 중에 이제 10% 내지 11%가량이 옷을 이제 벗습니까? 아니, 기소가 됐어요. 근데 네. 이번에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 30여 명이니까 11%가량이 네, 거의 그냥 공식에 나와 있네요. 기소가 네. 그게 이제 네. 18대, 19대는 그렇게 됐어요. 네. 그 전에 20대도 그렇게 됐고. 예, 그렇게 해서 한 그리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옷을 벗은 사람. 이제 10%는 11%가 기소가 되는데 그 중에 결국에 당선 무효까지 간 경우는 지난 19대 때는 10명으로 나왔습니다. 10명. 10명. 10명 정도. 그래서 그러면은 33명 중에 한 10명, 30% 정도. 그죠? 예, 10명 내지 11명, 12명까지 재밌네요. 예, 그런 게 이미 통계로 좀 나와 네, 있습니다. 이미 통계가 다 잡혀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근데 야당이 많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예. 예. 그 여당이 이제 129명이고 의석수가 야당이 171명이니까 비율로 보면 1대 1.3 정도인데 네. 기소된 거는 1대 그러니까 12명 대 22명 해가지고 두 1대 배죠. 1.8 정도 되니까 그 0.5 정도 의석에 비해서 야당이 더 기소당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산술적으로 보면은 이건 편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투쟁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야당의 당 대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그 핵심 인사들을 다 들어가 기소를 있어요. 시켜놓으니까 야당 그냥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산술적인 것 또는 이제 당의 당 대표급들을 기소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기소될 만한 것인가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여수을의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들어가서 공무원들한테 이제 인사했다는 거. 그거는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선관위는 된다고 그러고 어떤 선관위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걸 기소했습니까? 그걸 기소를 했어요. 에이, 그리고 좀 이제 아닌 것 같다. 그죠? 제 친구긴 한데 명함 준 거 가지고 기소된 경우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명함도 명함이지만은 시청에 들어가서 과별로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했다는 건데 그거는 된다는 선관위도 있고 안 된다는 선관위도 있기 때문에 선관위 자체도 통일된 더 기준이 심한 없어요. 사람들도 더 많이 있던데 그분들은 기소에서 빠졌고 그 이용주 의원은 기소 들어간 거는 야당 탄압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네요. 아까. 그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투표일 날 그러니까 공식 선거는 끝났는데 투표일 날 유권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V자를 보였는데 이게 자기 기호 2번 찍어달라는 그런 표시다. 선거운동해서 안 되는 날에 선거운동했다. 이거 가지고 또 이제 기소를 했거든요. 투표하고 나오면서 주민들한테 이거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2번이다. 예. 아니 그러면 4번인 사람도 오해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면 그죠? 이거 4번이다 이렇게 그리고 해가지고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비박계 이것도 코미디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군요. 새누리당 비박계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그죠? 예. 0번으로 해야 되는군요. 예, 0번으로. 새누리당 비박계 어느 의원은 선관위로부터 그냥 서명 경고만 받은 사안인데 그런 건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저도 해봤지만은 선관위가 아예 대놓고 이번에 인사 한번 합니다 하고서 서명 경고 보내는 재밌네. 것도 있는데 그걸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다, 편파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그 사람들이 야당입니까? 새누리당 비박이죠. 새누리당 비박. 그러니까 예. 새누리당 친박은 지금 2명 빼고는 없어요. 그죠? 예. 그 야당 쪽도 굉장히 억울하고 내용들을 보면 좀 기막힌 내용이 있네요. 예. 그리고 선관위에서 허락 받고 한 것도
뭐 고소된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권에는 그 논란이 해도 있는 된다고 것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아니, 야당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이해가 가요. 되죠. 예, 내가 얘기 일단은 들어보니까 아까도 이해가 이야기 되네요. 들어보는 게 뭐냐면 네, 뭐 이해가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딱 보이기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볼 때 딱 기울어진 저울추로 딱 느껴지잖아요. 네. 예, 기울어진 내용도 보니까 좀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양적으로 볼 때 아까 숫자적으로 12명 대 22명 이런 여야가 이런데도 뭐 야당 의원이 조금 많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말했지만 또 비중 있는 인사 추미애 대표도 들어가고 했는데 또 친박 인사 핵심 인사들은 다 빠지고 친박에 별로 뭐 핵심 인사가 아닌 사람 네. 1명 내지 3명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던데 핵심 인사는 빠져 있고 또 친박의 핵심인 또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수석의 그 공천 개입 논란 그거는 또 무혐의 처리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 핵심들은 무혐의 처리되면서 이러니까 뭔가 봐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야당에서는 근데 이제 거기에 야당 탄압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데 이게 이제 우병우 수석의 작품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확인된 바는 그걸 없어요. 어떻게 우병우 정무수석 네, 그걸 근데 다 하나씩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부분은- 아무리 우병우 비판하지만 네, 기자 네. 생활했지 그걸 다 해서 야 이거는 그러면 저 기소의 말은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거를 몰라요. 왜냐하면 몰라요, 제가? 국회의원이요 당선자가 기소되면 네. 그때부터 그 대법원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죽은 목숨입니다. 식물 국회의원입니다. 보통 2년 걸리거든요. 네, 10초 남았습니다. 2년 걸리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재판에 매달려가지고 발언도 못하고 의정 활동도 못하기 때문에 국회를 딱 장악해가지고 전국 운영하는 데는 그게 상당한 영향이 있죠. 우병우 선생이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